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집 인터뷰 이경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구청장은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군들 중에서 이승훈 변호사죠. 동네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강북구 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입을 모아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승훈은 변호사인데 우리 동네 변호사야.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 인권 변호사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왜 동네에서 인권 변호사로 불리게 되었죠? 오래되셨어요? 맞아요. 근데 강북구가 낙후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빚을 못 갚거나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개인회생도 해드리고 파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삼양동이라든가 여러 강북구민들 중에 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정말 어려운 법률적인 조언보다는 내 돈 찾아주세요. 예. 이분들이 돈도 없는데 사기를 그렇게 잘 당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네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프기도 하고, 소송에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실제 돈을 받는 확률은 좀 어렵죠. 네. 특히 이제 국가 유공자들도, 독립 유공자들도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중에 이시영 박사의 손주가 강북구에 살았는데, 네. 외국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정말로 비참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분에 대한 다시 국적도 회복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경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갑질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얘기해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은 저하고 이제 일요일 날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얘기하시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더라고. 사망하셨다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도와주지 못한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도 있고요. 그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강북구는 정이 많은 도시다. 네.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도시여서, 제가 20년 이상 강북구에 머물고 있는 동네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분들 보면은 수임료를 받기 전에 아주 간단한 정보 처음에 그 면회라고 하나? 그 뭐라고 면담. 하죠? 면담이죠, 면담. 면담할 때 엄청 많다면서요. 그래서 면담을 거절한 경우도 있고, 면담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변호사님 하면 안 되나요?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님, 네. 이승훈 후보님께서는 네. 그럼 이런 많은 부분을 그냥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정말 상담료도 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대로 일들을 못할 정도로 상담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 무료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무료 법률 상담이 기부행위가 돼가지고 안 맞아요.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치하게 되면서 상담료를 조금씩 받고 있어요. 몇만 원씩 받고 있는데, 몇만 원씩. 예. 근데 마음은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또 엄청 빨라요. 그냥 딱 관상을 딱 보고 이거 잘 될 것 같다. 그냥 바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북구에 특화된 동네 변호사 같습니다. 아니, 강북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강북구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딱 감이 오신다.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럼 강북구에서 변호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1년째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년째요. 네. 그것도 네. 강북구청 앞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21년째. 강북구. 아니, 그러면 지금 방송이 나가고 나서 강북구청 앞에 네. 이승훈 변호사 막 네. 찾아가지고 무료 상담, 만 원 주고 무료 상담 해주세요. 그럼 큰일 나는데,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구청 앞에서 하는데 이번에 강북구청이 헐려요. 그리고 새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님들이 다행히 좀 더 적게 네. 와요. 네. 아무래도 구청에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공사락이니까. 네. 근데 저희 강북구청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허물고 새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7월, 8월 경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정치를 계획하고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 강북구에서 터를 잡으신 거는 이렇게 아니죠. 그건 왠지 아닌데. 그런 건 아닌가라는 네거티브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은데요.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네,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매일같이 야구만 했는데 야구 선수였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부모님이 좀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구를 못 하게 됐는데 그리고 기자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오. 변호사도 해보고 싶었고 네,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러시네요. 변호사도 하고 있고 네. 딱 하나 국회의원만 못 했는데 네. 너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강북구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강북구민의 선택을 받으면 정치를 제대로 강북구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꿈은 접고 꿈을 강북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강북구청장의 출마가 두 번째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경선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4년 전에 네. 했었는데, 네. 좀 공천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 후보가 이제 갑자기 전략 여성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네. 집회를 통해서 항의를 했는데, 네네. 여성 경선 지역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지금 현 구청장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줘서, 그러셨군요. 200표, 400표 차이로 당선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죠. 그냥 준비를 하시다가 네.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대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왜 정치를 하게 됐다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은 있었어요, 정치에 대한. 근데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정치를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뭔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옳고 그름, 도덕과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네.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유능하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방송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진보 방송 가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쪽의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보수 방송 가면은 이렇게 질문하다가 저 토스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맞습니다. 주제도 굉장히 불리하고 네네. 막 이재명 대통령의 허물을 만들어내서 네. 어떻게 해서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싸우면서 네. 좀 강해졌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딱 만들어 지니까 얼마나 잘해요. 부정적 맞아요. 인식이 많았던 대통령 후보였는데 지금 국민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50%가 그렇죠. 높고요. 예. 20대 청년들한테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장도 이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김부겸 의원님 나오시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일을 잘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을 정말 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날카로운 방송에서 논객으로 상당히 유명하세요. 저도 22년도 대선쯤에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진보 패널로 나아갔을 때 변호사님이 함께 나오시면은 제가 너무 편했어요. 그랬나요? 아주 강력하게 조곤조곤 싸우지 않고도 매섭게 날카롭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도 정말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 상인분들이나 아니 동네 인권 변호사로 동네 지역분들 만날 때는 어떤 이미지세요? 방송에서는 좀 차갑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 있으세요? 진짜 윤석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논쟁하다 보니까 좀 굳어 있었는데 지역에 가면요 그냥 뭐 동네 형, 동생
아마 강북구민의 상당수가 제가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도 같이 뭐 칼국수도 먹고 제가 어떻게 보면 생긴 게 좀 그런가요? 뭐 좀 강북구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강북구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승훈 변호사는 강북구청장으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그 강북에서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강남 사람처럼 보이지? 그 얘기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주가 소박하고 정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강북구 와서 딱 든 생각이 광주 같다. 우리 동네 형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활동하면서 이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강북구의 송천동에 저희 고모님이 한 50년 살았어요. 네.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 고모님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우리 조카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아니, 고시 공부할 때도 강북구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강북구에 대한 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또 사무실도 강북구에 내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21년이 흘렀고요. 네. 얼굴도 이제 지금 옛날에는 애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먹어 보이잖아요. 뭐 지금도 좋아 보이십니다. 화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시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에게 그냥 강북은 단순한 거주 지역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고향. 고향 같고, 광주에서 오래 살았지만 곧 있으면 강북구에서 더 오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의 터전이니까 네. 강북구에서 평생 살 것 같은. 그래서 변호사로서 동네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도 좋지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강북구민들에게 이승훈 좀 써먹어 주세요. 네. 이승훈 애 괜찮은 애거든요. 진짜 네. 써먹기에는. 변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준비도 많이 했고, 네네.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특화된 사람 같이 정말 기계처럼 잘할 수 있거든요. AI가 빠르잖아요. 네. 이승훈이가 지금 AI처럼 빠른 시기에 지금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강북구에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승훈을 강북 구민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이승훈을 나중에요. 참 땡땡땡한 사람이다.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네. 왜요? 강북구에서 제가 오래 살았는데 현 구청장이나 전 구청장도 뭐 잘하긴 했겠습니다만 나라면 좀 이걸 바꿔보고 싶은데 왜 못 바꿀까? 이게 개발이라는 것도 시기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안 내고 이익을 낼 수 있었을 때 재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건데 지금 벌써 분담금도 많이 늘어가 버리고 재개발 비용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도로를 만약에 뚫어야 됐을 때 네. 또는 이 전철을 뚫어야 됐을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강북구만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어요. 저희가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이거든요. 네네. 환승역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역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나마 경전철이 생겨서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경전철들이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우이 경전철도 왕십역 쪽으로 뚫었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된다 하지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 도봉구 쪽으로 뚫어서 창동으로 통해서 강남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런 교통망들이 막 그 사통팔달이 돼야 되는데 네. 되지 않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승훈이 구청장이라니까 똑똑하네. 얘는 하는구나. 이승훈은 하는구나. 강북구가 낙후돼서 못한 게 아니라 네. 강북구의 리더가 바뀌니까 하는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가 바뀌듯이 정원호 청장이 성동구를 바꾸듯이 네. 이승훈이가 하니까 강북구도 바뀌구나.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똑똑한 네. 이승훈,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었거든요.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알아야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연상이 좀 됐습니다. 제 말이 좀 거북스러우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네. 또 일부는 동의하신 분들이 이승훈 되면은 일 좀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아니면 대선 후보 대통령까지 방송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옹호하면서 논리적으로 되게 방어를 잘 하시는데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뭐 친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념이에요? 많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매우 친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친하니? 네. 그 개인 메시지 주고받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네, 네.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정도로 친하진 않고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실제. 매일 아침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극악무도에 있던 윤석열을 네. 탄핵시키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면 라디오를 들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사과 한 조각 먹으면서 뉴스 기사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 잘 때는 다시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데, 예전에 보수 방송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 방송이 아무런 검토를 안 하고 문제 제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방송 주제를 바라보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폭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조폭한테 돈 받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돈다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20억 박철민 씨. 네, 박철민 씨. 이 돈다발에 이재명 대통령이 줬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걸 올렸죠? 이게 어디 대통령이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따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고 주제로 삼은 줄 알았더니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반박하면 그 다음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만큼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를 없어줘야 되고요. 지역에서도 가짜 뉴스 많아요. 그렇죠. 이승우는 강북구 안 산다. 아니, 강북구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안 산다는 얘기를 해요. 거의 변호사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강남 산다고. 그거는 외모가 그렇게 보여지니 어쩔 수 없고. 네, 외모만 그렇지 그렇지. 저 굉장히 수수하고 소박하는 남자거든요. 확실히 여자는 아니세요. 오늘 저 강남 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10년이 네? 넘었어요. 강남 삽니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강북 삽니다. 강북구 삽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다음 그 질문이 뭐였냐면 방송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 좀 한번 해주세요.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종편에서 정말 다대일로 매우 잘 싸우는 사람. 네. 그렇지만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런 방송에서 단체로 다대일로 막 공격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수년 동안 네. 제가 최소한 모니터는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네. 수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봤던 것이 몇몇 사람들이 그 중에서 딱 정말로 딱 손꼽히게 평정심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하시죠? 말도 꼬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 비결이 뭡니까? 근데 조금 전에는 강남 산다고 약간 흥분하긴 했어. 너무 억울하셨나 봐요. 네. 비결이 뭡니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흥분하면 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좀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피식피식 웃은 적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피식피식 웃지만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끝나면 그 사람 봐야 되는데 또 열받아서 또 화를 팍 내면요. 그다음부터 엄청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흥분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충분히 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정말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분히 내가 흥분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네. 솔직히 좀 흥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네. 나요. 순간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승훈아
너희만 더 세게 해. 더 흥분도 하고, 더 화도 내. 더 강력하게. 예. 근데 그 좀 못했던 부분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게 또 아쉬우세요?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중도층, 스윙보터 싸움인데 항상 중도층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흥분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중도층의 강북 국민들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조금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중도층을 설득하기에 노력하셨다.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 방송을 보면은 논리, 이성, 합리, 그리고 객관적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왜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행정가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을 선택했습니까? 정말로 이승훈을 구청장으로 한번 저주 한번 써보세요. 사용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실은 법을 모르면 네. 참모들이 잘해야 돼요. 참모들이 법을 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책임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법을 잘한다고 한다면 상담을 받고 이건 정말 불합리한 규제네요. 이건 불합리한 법률이네요. 네. 국회의원들은 법을 고치면 되고 저는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고치겠습니다 하면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어릴 때 30대인데요. 제 의뢰인이 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 변호사님, 네. 여름에도 우리 변호사들은 반팔 와이셔츠를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변호사들 항상 손님을 맞는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긴팔 와이셔츠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오. 한 번도요. 이게 작은 일화일 수 있지만, 네. 어떤 강북 구민이 와서, 이건 강북구에서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맞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옮겨서, 이건 바꾸는 걸로 딱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리더가 공무원 조직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강북 구민이 원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바꾸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확실하게 이해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의 맞아요. 한 시간은 국민들의 5천 몇 시간이라고 네,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구청장도 열심히 하면 강북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실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왜 이렇게 눈빛이 막 이글거리고 살아있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그래도 정치인이잖아요. 지키고 싶은 그런 거 있죠. 나만의 원칙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내가 원칙이다. 나의 신념이다.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다. 제가 요즘에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똑똑한 이승훈 변호사께서 왜 바보 같다? 공정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제 가슴속에 많은 것 같아요. 공정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르면 네. 나도 당선되기 위해서 반칙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남들도 다 반칙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 스스로 반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칙이라고 한 거는 우리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 공격 같은 그렇죠. 것도 반칙인데 네. 그럼 현재 네거티브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신 바도 있으십니까? 유력 후보니까 네거티브를 좀 받죠. 야, 우린 여기서 알게 됩니다. 유력 후보다. 네. 유력 후보다. 네.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건 여쭤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유력 후보다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나는 강북구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강남 산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강북구 산지 10년이 넘었고 네. 여기서 강북구 변호사로는 20년이 넘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네거티브 공격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하고요. 네. 달라진 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주실 거야. 네. 조금 있으면 잊혀질 거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네거티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짧은 시간, 선거 기간에 짧기 때문에 효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를 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 출원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바로 알죠. 좀 정보망이 역시 강북에서 오래 계셨기 네, 때문에. 정보력이 상당합니다. 오늘 방금 누가 왔다 갔는데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 바로 그분한테 전화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정보까지 이렇게 그렇죠. 확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일만 잘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저번에 구청장 선거 떨어졌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잖아요. 저번에.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2번. 사람들이 좀 동정심도 있고 불쌍하나 봐요. 이번에 꼭 당선시켜주고 싶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네. 전화를 바로 줍니다. 카톡으로 보내주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비방의 발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죠. 뭐 이승훈이가 못생겼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주관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주관적이니까. 있어요. 네, 방송 보시면서 네, 인물이 그렇죠. 좀 별로야. 쟤는 왜 인상 써? 못생겨서 이럴 수 있지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농담도 다 받아주는 이승훈 맞습니다. 강북구청장 예부일보. 근데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거나 그런 네거티브도 사법고시를 있어요? 합격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네거티브도 있어요. 쟤는 변호사가 아닐까. 그런 건 없지만. 진짜. 그런 건 없지만 네. 그 정도로 억지 네거티브가 있다. 그런 거에는 명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구청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민원 갈등이 막 민원도 많고 민원 간의 갈등도 많고 이거를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실 텐데 벌써 두 번째 도전이시니까요. 저는 솔직히 고민한 적이 없어요. 네. 왜 고민한 적이 없냐면 네. 재판 가면 매일 싸우잖아요. 의뢰인하고 그게 일상이셨군요. 당사자들이. 네. 근데 결론은 네. 진정성입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네. 이혼이 됐든 대여금이 됐든 공사대금이 됐든 네.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서 상의하면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네. 근데 대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정 부분 구청장들이 불편한 민원이 오면 피해요, 자리를.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원한이 되고 구청장 욕을 하고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강화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쪽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재개발도 반대파, 찬성파, 네. 내가 하겠다는 파 여러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신속한 재개발이 강북구 주민들의 주머니를 아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가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화합시켜 줍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준비도 너무 잘 돼 있으실 때 말씀도 너무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구에서 많은 분들이 왜 동네 인권 변호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인권 변호사 이승훈이 누구이냐도 우리가 살짝 얘기를 들어봤고 이 이승훈의 신념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 강북구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강북구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첫 번째로 꼽는다면 뭡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재정 자립도가 거의 꼴등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청장 분들은 네. 뭐 돈이 없어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라는 건데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쓸 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쓸 때 비효율적인 거 가리고. 네. 그리고 전 세금 도둑 좀 잡아보고 싶어요. 이 볼펜이 1,000원인데 네. 1,000원에 살 거 900원에 사오면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강북구를 위해서 또 쓸 수 있는데 이 1,000원짜리를 1,100원, 1,200원에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되는 예산을 좀 막아보고 그리고 공정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수주를 준다라고 한다면 입찰 경쟁을 한다고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을 강북구를 위해서 쓰는데 문제는 강북구에 땅이 없어요. 돈도 없었는데 땅도 없어요. 강북구의 55%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땅에 뭐 예를 들어서 금천구나 이런 데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를 가져올 수 없는 네. 거고요. 그래서 북한산을 좀 활용해 보자. 어떻게요? 우리가 저도 산악회를 했는데요. 네. 버스 3대, 4대씩 강북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시간 거리에 여행을 가서 공영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네.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서울에 안 사는 사람은 서울로 오면 되잖아요. 서울의 북한산이 엄청나게 유명한 산이잖아요.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요. 근데 네. 외부에서 안 옵니다. 아,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네. 대형 버스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3대, 4대씩을 타고 북한산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여행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여행 오면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음. 자기 집에 가거나 자기 집 근처에서 밥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거고요. 또 강북구에 잔치는 많습니다. 동네 잔치. 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잔치하는 건 많은데 이것도 뭐 뜻깊겠습니다만 강북구의 북한산이라든가 강북구의 북서울 꿈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강북구에 올 수 있게끔 제가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산을 잘 활용한 꽃동산, 대규모 꽃동산을 만들면 되잖아요. 북서울 꿈의 숲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그 문화산업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화산업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데 강북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건 문화산업이다. 문화산업에 집중해서 강북구에 돈이 돌고 사람이 돌게 하게끔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정책 얘기 여쭤보니까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이 강북구 현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책을 막 와장창창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정책의 요목조목을 지금 말씀에 한 두세 가지를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쉽게 잘 됐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북 중심 행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북에 강북 구민 중심 행정을 하겠다.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강북구 오래 살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 공무원 조직들이 구청장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청장에게 고개를 많이 숙인다. 네. 왜 구청장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어도 다 편하게 앉아 있거든요. 네. 다리도 꼬고 앉아 있고. 그런데 정작 강북 구민한테 고개 숙이고 강북 구민의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래서 당당하게 일하면 승진하는 인사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강북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아 저거 바꿔야 되겠다. 구청장이 아닌 구민한테 잘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인사 시스템입니다. 아. 아니 승진을 갖다가 구청장에게 고개 숙이고 구청장한테 잘하면 승진된다. 강북 구민한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강북 구민한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지역 단체장 네. 중에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요. 네. 어떤 강북구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각 부서별로 내보세요 해서 각 부서별로 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런 같은 공무원과 외부 평가단이 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에서 1등한 국의 국장을 승진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실무자, 가장 준비했던 실무자를 승진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네. 그 프로젝트를 강북구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승진도 하고 강북구도 발전되고 그래서 인사권을 주민한테 드리겠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더 실행이 진짜 된다면 보완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개선도 되고 보완이 될 텐데 지금은 정책만 얘기하는데도 마치 실행을 한번 해보신 분처럼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시고 고민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북 구민 지인분이 계시면은 이 방송 한번 링크 연결해 주셔서 이승훈 변호사라고 있어. 한번 봐봐. 일 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한번 건네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 얘기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북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강북 구민의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공약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미아동이 좀 개발이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삼양동이 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인수동도 좀 안 됐고요. 이런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데 재개발을 하려고 왔더니 미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릉지예요. 굉장히 경사가 높아요. 네. 경사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를 높게 못 짓거든요. 구릉지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인수동이나 삼양동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못 됐어요. 고도 네. 제한이 상당 부분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 용적률이 많이 받아야지만이 이런 서민들 좀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과 함께 고도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용적률을 좀 확실하게 확보해서 강북 구민들이 강북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재개발이 네. 되지 하더라도 네. 그리고 강북구 더번구 노원구 아파트가 저평가 된 거 아시죠? 네네.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일 낮은 곳이 노원, 도봉, 강북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유세는 적게 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아파트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올릴 때 주민들의 문화공간, 여유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짓지 않고 높게만 지으면 네. 아파트 값도 안 오르고 삶의 가치도 떨어지고 네. 이 모든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좀 표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만을 해주라. 내가 구청장으로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고도 제한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말 뛸 테니까 강북 구민들이 살 아파트에 문화공간, 여유공간, 산책공간을 만들어달라. 뭐 이런 종류의 제안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하고 강북구 주민들도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노력해 보고 싶다. 그래서 표준 모델이란 말을 쓴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 설레기까지 합니다. 와, 그런 아파트 괜찮겠다. 그런 동네 분들이 같이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북하면 또 이제 교육 환경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주변에 이제 젊은 맞아요. 사람들, 학생이 있는 그런 그 부부들이 아이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이 강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맞아요. 많습니다. 해결 방법 말씀해 주셔야죠. 솔직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좀 너무 어려워요. 장기적인, 교육은 잘만 줘야 돼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 네. 같고 제가 이제 수유동 성당에서 청년국가장을 오래 했었어요. 네.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안 한 게 뭐예요, 강북에서. 많이 네. 했는데 와 정말 친해졌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면 다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 낳으면 떠나요. 지금 환경에서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 반대로 노인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수유동 성당에서 노인분과장도 해봤어요. 노인분과장. 네, 노인분과장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네. 수업도 받고 하는 재밌게 노는 그런 네. 수업이 있는데 이분들도 떠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은 떠나고 노인 어르신들은 들어오는데 또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잘해드려야 되겠다. 복지. 어르신들이 갑자기 고독사를 할 수도 있고 갑작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없다 보니까 대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 AI가 뚜렷하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시계만 차고 있어도 시계인데 몇 박이 안 뛰면 구청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AI 시스템으로서 이런 것들 좀 해볼 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들도 많아요. 강북구에. 네. 그래서 이분들도 좀 잘 돌보아 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청년들이 오는 것들은 결국 교통이 좋아야 된다. 맞아요. 교통이 좋아야지 강북구에 살면서도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그리고 도서관 좀 노는 도서관처럼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주말에 강북구가 편해졌네? 도서관 갔더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곳이네? 라고 하는 도서관 개념 문화를 확 바꿔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들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학교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 그래서 처음 지금 청년주택도 좀 짓고 있는데 네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긴 안목으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강북구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누리는 환경 자체를 아예 다 네. 전반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주말마다 도서관에 갔어요. 네. 저희 참 그거 괜찮더라고요. 좋은 도서관은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려야 됩니다. 강북형 스마트 케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강북형 스마트 케어. 예, 스마트하잖아요. 네. AI. 네. 그래서 정말 아까 어르신 말씀하실 네. 때 살짝 담겨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최근에 혼자 사신 1인 네. 가구가 많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제 아주 가까운 분 중에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네. 아들 나 일어났다. 이게 뭐냐? 나 오늘 또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다수의 아드님들은 바빠서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아이들 바쁠까봐 전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고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라든가 또 응급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심정지가 왔을 때라든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119 시스템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방문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좀 더 잘 활성화시켜서 네. 어르신은 우리나라를 키워오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겠다.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북구청장이 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시장이 당시에 시장 문을 많이 낮췄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했던 건 지역에 가다가 이거 쪽 도로에 파였어. 네. 그럼 바로 전화해서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신속하게 주민의 민원에는 신속 대응하게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민들의 수요를 잘 맞춘 분들에게는 승진을 드리는 그런 구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일에는 성과에는 네. 보상이 따라줘야 돼요. 저희가 40분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와, 이렇게 쉼 없이 따박따박. 처음에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러니까 강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승훈의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강북구의 어떤 비전을 나타내 줄 것이냐 질문을 다 드렸는데 40분이 부족할 정도로 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 똑똑한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짧은 인터뷰였지만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스픽스 인터뷰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픽스 구청장이랍니다. 스픽스 시청자 그리고 강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스픽스를 자주 나오고 싶었는데 이상한 기회가 없었어요. 종편에서 많이 싸우신 일이라고요. 네, 근데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스픽스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씀 전달해 드리겠고요. 강민 구민들께는 이승훈이 참 진정성이 있다. 이승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승훈은 일 잘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 구민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상품도 좋은 상품을 골라야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승훈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화자찬인가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승훈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이번에 한번 강북구청장으로 한번 우리가 써먹어볼까? 활용해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시고 봐주십시오. 네, 오늘 특집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픽스 특집 인터뷰 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몰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